두 번째 뭐냐면요. 아스날 이야기예요. 아스날 전반기랑 후반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왼쪽 19랑 오른쪽 17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1917? 맞추시는 분들도 있으시네. 경기수죠. 전반기 19경기, 후반기 17경기. 전반기 너무 잘했죠. 올 시즌 예상을 할 때 당연히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이 우승 경쟁 또 한 번 할 거고, 그리고 뭐 아스날, 토트넘, 맨유, 첼시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경쟁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아스날이 시즌 초반에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런 전후반기 얘기뿐만 아니라 그 얘기도 할 거예요. 센터백 영입이 최우선으로 필요한 이유, 그리고 아스날이 2위로 떨어지게 만들어진 이유, 과연 그게 무엇일까? 자, 전반기 아스날과 후반기 아스날의 좀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스탯 위주로 좀 볼 건데요. 제가 스카이 스포츠를 참고를 했고요. 아스날의 첫 19경기 경기당 득점이 2.37이었습니다. 경기당 2골 이상 넣었고, 마지막 17경기, 최근 17경기죠. 이때도 경기당 2.2선골이에요. 득점력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주스 10골 넣었고요. 마르티넬리 15골 넣었고, 웨데고르 15골, 사카 13골, 이거 리그 기록입니다. 뭐 제주스 중간에 부상이 있었고, 마르티넬리도 좋지 않은 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웨데고르랑 사카는 그래도 좀 꾸준한 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득점이 부침은 있다고 해도 골고루 좀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전후반기를 봤을 때. 근데 이게 수비 가서는 이제 실점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납니다. 첫 19경기에 경기당 실점이 0.84예요. 0점대라고. 한 골이 안 돼. 뭐 0.9도 아니고 심지어 0.84니까 굉장한 수비력을 보여줬죠. 근데 최근 17경기에서 1.53. 2배는 안 되지만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리그 경기에서 소튼, 시티, 브라이튼에게 대량 실점을 했죠. 수비가 좀 무너졌다고 해도 봐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당연한 거예요. 득실 마진이 안 좋다 보니까 전반기 승점 2.63 벌었거든요, 평균. 근데 후반기 1.82 벌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죠. 2.63으로 꾸준하게 전반기 후반기를 해야지 리그 우승 레이스 계속해서 가져갈 텐데 1.82로 떨어지면 냉정하게 쉽지 않죠. 순위가 떨어지는 건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후반기 득점 줄어들었고, 반대로 실점은 많아졌습니다. 뭐 승점 줄어드는 것도 당연하고, 여기에서 가장 돋보이는 변화는 역시나 실점입니다. 올 시즌 아스날 상승세의 중심이었던 건 당연히 뭐 미드필더에 웨데고르도 있고, 오른쪽에 사카도 있고, 데려온 제주스 이런 선수들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반기는 달라진 거, 이렇게까지 잘 나갈 수 있었던 거는 수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 전술의 핵심이 수비에 있다고 봐도 무방했죠. 베나이트를 오른쪽 풀백 기용을 해서 안정된 대인 수비 보여줬고, 오버래핑 타이밍이 초반에는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갈수록 오른쪽 풀백으로도 이 선수가 딱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사카와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스날 오른쪽 풀백인데 그게 갈수록 좀 잘 맞아줬죠. 그리고 왼쪽 풀백이 진첸코 시프트, 파티 옆에 인버티드 풀백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주면서 미드필더 숫자 싸움 해주고, 그리고 왼쪽 측면으로 공간을 만들어줄 때 진첸코가 열어주고 자카가 측면으로 들어가거나 자카가 왼쪽 측면으로 들어가고 자카가 박스 안쪽 들어가주면서 박스 타격에도 사실 왼쪽에 진첸코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임대 복귀한 살리바 너무 잘했죠. 마르세유에서 이제 경험 쌓고 복귀해서 이거 살리바 되나? 되겠냐? 라고 했는데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리그 정말 최우수에 들어갈 만한 퍼포먼스를 부상 전까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비 받쳐주니까 자카 잘해줬죠. 웨데고르는 뭐 원래부터도 잘했지만 잘했죠. 공격에서도 제주스 막 내려와서 받아주고 사카 잘해주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잘해줬습니다. 뭐 연승 달리는 게 이상하진 않았어요. 수비가 받쳐주니까 라인 올렸죠. 상대 강한 압박으로 위쪽에서 아르테타가 하고 싶은 축구를 했습니다. 상대 빌드업도 방을 해줬고, 여기 아까 말했던 거 제수스 잘해, 마르틸리니, 사카도 활약 계속해서 올라가 팀 전력이 완성이 되면서 아스날을 잘 나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기둥, 아스날이 잘할 수 있었던 거 기대치보다 더 잘했던 수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때 성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19경기 프리미어리그 16승 2무 1패. 와, 이거 미친 성적이다. 여기에 2 곱해가지고 곱하기 2 해가지고 38경기 치렀다고 봅시다. 32승 4무 2패. 그러면 승점이 몇 점이죠? 3, 3은 9, 3이 6. 100점이네? 와, 100점이구나, 이렇게 되면. 근데 물론 첫 19경기를 저렇게 치렀다고 뭐 후반기도 저렇게 치르라는 보장은 없긴 하지만 진짜 전반기 페이스가 어마어마한 페이스였습니다. 자, 당시 아스날이 1위였죠. 19경기 승점 50점이고 맨체스터 시티 20경기 치르면서 승점 45점이었습니다.
맨시티 역시 꽤 괜찮았어요. 물론 아스날이 정말 미친 상승세를 보여줬던 겁니다. 자, 아스날이 맨시티보다 한 경기 덜 치르면서 승점 5점을 앞서 나가는 시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랑 연말 그리고 이제 1월에도 1위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종윤이 형과 아스날 팬들 막 박정순 찍을 때 이수랑도 그 얘기했지만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아스날 팬들한테 물어보면 아니야 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자, 이번 시즌 아스날은 다른가 하면 그래도 기대감이 생기죠. 이게 어쩔 수 없어. 이거 야 되겠냐? 야 승점 100점 페이스 이거 되겠냐? 아스날 팬이잖아 내가? 아니야. 야 맨시티 얼마나 잘하는데 쟤네 올라온다니까. 아르테타란다. 과르디올라 후반기 리그 운영 미쳤단 말이야. 얘네 올라온단 말이야. 라고 해도 기대가 생긴단 말이야. 물론 지금 2위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자, 후반기 많이 꺾였죠. 수비가 특히나 꺾였어. 후반기 막 꺾였습니다. 문제는 이 스포르팅전이에요. 제가 이 스포르팅 경기를 라이브로 봤잖아요, 여러분들이랑. 27라운드 플럼전까지는 경기를 잘 소화했던 살리바였는데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 홈에서 이때 줄줄이 문제 터졌습니다. 토미야스 갑자기 쓰러졌어요. 부상. 살리바도 부상? 그러면서 두 선수가 이 경기에서 모두 시즌 아웃됩니다. 그리고 이때 연장 혈투가고 승부차기 가면서 아스날 패배했죠. 수비수, 주전 수비수 2명 잃었어요. 핵심 수비수. 올 시즌에 아스날의 주전 수비수들은 뭐 핵심이 아닌 선수가 없기도 했지만 2명 잃었고 선수들 체력까지 잃었고 아스날 떨어졌습니다. 이때 남은 게 없었어요. 스포르팅전 이후에 아스날 전력이 정말 많이 크게 떨어졌죠. 살리바 부상으로. 남은 센터백이 그럼 베나이트 돌려야 되고 홀딩 돌려야 되고 키비오로 돌려야 돼. 근데 토비아스가 정말 좋았을 때 폼, 아스날 와서 부상 털고 회복했을 때 폼이었다면 그래도 괜찮았을 겁니다. 베나이트 돌리면 되니까. 근데 없어. 그러면 베나이트는 오른쪽 풀백으로 가야 됩니다. 올 시즌 아스날 선수들 중에서 이 수비수들 중에서 리그 정경기 출전한 게 마갈량이스랑 베나이트거든요. 둘이 리그 36경기 정경기 출정했는데 마갈량이스는요 36경기 모두 선발이었고 3231분 뛰었고 화이트는 34경기 선발 2887분 뛰었습니다. 토미야스가 있어가지고 이제 좀 출전 시간이 좀 줄어들었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뭐냐 베나이트랑 마갈량이스도 너무 구를 수밖에 없어. 힘들 수밖에 없어 진짜.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잘했다고 생각했던 선수들 핵심 수비수들이 다 붙이면 우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남은 센터백 홀딩이랑 키비오로 써야 됐는데 신입생 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5월 최시전까지 아르테타가 신입생인 키비오를 쓰는 걸 굉장히 좀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나와야 되냐? 홀딩이 나와야 됩니다. 홀딩 선발의 여파 컸죠. 홀딩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 아스날 팬들이 더 많이 봤고 더 많이 아시니까. 자, 살리바랑 홀딩 차이 보겠습니다. 살리바 발 빠릅니다. 커버법이 넓습니다. 베나이트가 올라간 거 커버해줍니다. 파티가 가끔 공을 흘린 거 커버해줍니다. 패스도 잘해요. 뒤에서 골키퍼 패스 받아줄 수 있도록 벌려주고 베나이트가 그거 믿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됐습니다. 살리바 아주 좋은 선수죠. 부상 없었으면 리그 베스트 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입니다. 자, 홀딩입니다. 발이 느려요. 당연히 커버법이가 좋죠. 그럼 문제가 뭐냐? 얘가 불안해. 팀이 수비 라인을 못 올립니다. 그리고 홀딩 그러면은 발은 느리지만 패스가 좋아? 그래. 시즈탱크처럼 쓰자.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홀딩이 선발이 되면은 아스날의 수비라인이 내려오고 수비라인이 내려오면 빌드업을 위쪽에서 못하니까 압박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스날 최근 경기들 보면은 주도권을 상대에게 많이 내주죠. 당연하게도 공이 수비 쪽으로 많이 가니까 실수도 많이 늘어납니다. 홀딩도 키비오로도 살리바보다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올 시즌에 뭐 이프가 많이 터져서 홀딩이랑 키비오르가 각성해서 살리바만큼 해줬다면 이렇게까지는 흔들리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뭐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결국 그래서 마지막 17경기 9승 3무 4패 총승점 31점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리버풀, 웨스트햄, 소튼전 3연속 무승부 기간 동안 매경기 20점 이상 허용하면서 수비 불안이 좀 만들어졌고 보여졌고 3경기 무승을 거두고 아스날은 이게 리그 결승전이라고 많이 했었죠. 33라운드 경기 맨시티전. 그러나 힘 크게 못 쓰고 4대1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는 현재로 가죠. 맨체스터 시티 1위입니다. 35경기 승점 85점 기록하고 있고 2위 아스날 36경기 승점 81점. 사실상 리그 우승 레이스에는 끝이 났다고 봐야 됩니다. 자, 살리바 이탈 후요 아스날이 9경기에서 단 15점 획득했대요. 물론 이게 뭐 살리바만의 탓이라고 보긴 어렵죠. 하지만 살리바가 빠짐으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미드필더, 공격수까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기 흐름까지 연결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요
맨유, 크리스탈 팰리스, 브라이튼, 아스톤 빌라, 뉴캐슬, 리버풀, 맨시티보다 적은 득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뭐 논외로 볼 수 있지만 리버풀, 아스톤 빌라 상승세 대단했죠. 뉴캐슬도 중반기 잠깐 부침했지만 올라왔고, 브라이튼 꾸준했고, 크펠도 안 좋았을 때보다 많이 올라왔고, 맨유도 그래도 꾸준하게 승점을 거뒀으니까요. 전반기와 후반기 아스날 이 스탯상 수비 실점에서도 좀 차이가 많이 보였거든요. 이거는 뭐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테타볼 전술이 굴러가게 만든 핵심 포인트는 결국 수비였습니다. 주전 수비수 중에서 한 명만 빠지면, 그리고 주전 수비수 중에서 역할이 안 되는 선수가 빠지면 전술이 돌아가는 구조가 많이 바뀌어요. 그 전술을 거의 뭐 쓸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비 보강을 추후 이적 시장에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전급 선수 2명 말고 로테이션, 이 선수가 왼쪽 센터백도 되고 오른쪽 센터백도 되면 뭐 베스트겠지만 이 두 선수의 자리에 모두 들어가서 1인분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중원 뎁스도 얇은 편이죠. 그리고 아스날 팬들은 올 시즌 좀 오심 때문에 빡쳐했었던 경우가 있었고, 아르테타 감독의 유연성, 이 아르테타 감독이 머릿속에 많은 게 있으면은 이거를 써먹을 선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업 선수들 나왔는데도 전술이 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부족하다면 아르테타의 머릿속에 있는 구상이 좀 제대로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뎁스 보강이 필요하다. 특히 아쉬운 수비 뎁스. 이번 여름 수비 보강에서 이번 시즌과 비슷한 후반기를 보내지 않고 올 시즌의 전반기 같은 모습. 그래, 전반기보다 페이스는 좀 떨어질 수 있어. 사실 올 시즌 전반기는 진짜 미친 페이스니까, 프리미어리그 100점 페이스니까 그거는 아니더라도 80% 정도만 돼도 40점 아니야. 그러면은 충분히 다음 시즌에도 타이틀 레이스에 도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스날 팬들이 굉장히 좀 기대하면서 보셨잖아요. 어린 선수들도 성장하고. 저는 근데 이거는 뭐 사견입니다. 제 아스날 팬이 아니고 아스날을 봤을 때 어린 선수들의 경험치는 무서울 정도로 쌓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시즌 아스날 더 기대가 돼요. 근데 보강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이랑 그리고 수비수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토미야스도 부상이 너무 많아. 좋은 선수면 뭐해.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토미야스는 폼도 많이 떨어졌지만 좋은 선수들 써먹지 못하면 저는 좋은 선수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풀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